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남긴 한 사람의 삶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평생 몸으로 보여준 사람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따뜻함은 누구보다 크고 깊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편안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 시간이 스며 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때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상처를 품고 걸어야 했던 때도 있었으며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눈물을 삼켜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살아온 날들을 천천히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는다. 내가 지나온 길에는 수많은 감정이 함께 걸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들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조용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마더 테레사의 삶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음에게 부드러운 쉼터를 내어주는 듯한 존재다. 그녀가 남긴 말과 행동은 크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의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한 사람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만들며 상실 속에 있던 마음에 다시 빛을 켜주었다고. 그 빛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빛이다. 1910년 마케도니아 스코페, 아그네스라는 한 소녀가 태어났다. 부유하지 않은 환경,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집. 어머니는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었고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 작은 집 안에는 가난보다 따뜻함이 먼저였다. 아그네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웠다. 남을 도울 때는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평생 그녀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이 되었다. 어린 소녀는 누군가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친구가 울면 옆에 조용히 앉았고 아픈 이웃이 보이면 작은 일을 하더라도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무엇을 많이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넉넉했다. 이런 마음은 청년이 되어 더욱 깊어졌다. 아그네스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일까? 그녀는 기도 속에서, 고요한 마음 속에서 부드럽고도 분명한 울림을 들었다.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 울림은 그녀를 평생 이끌어갈 길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자신에게 남은 모든 시간을 누군가의 삶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었다. 수녀가 된 그녀는 인도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첫눈에 마주한 풍경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치료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몸, 굶주림으로 하루를 버티기 힘든 아이들. 그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세상에게 잊힌 사람들처럼 보였다. 아그네스는 그들을 보며 마음을 다해 이렇게 생각했다.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그녀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두려움을 피하지도 않았다. 대신 고통의 중심으로 다가갔다. 누군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말없이 옆에 앉았다. 그 행동은 큰 일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길은 버려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받는 따뜻함이었고, 그 따뜻함은 그들의 마음에 다시 살아가고 싶은 의지를 일깨웠다. 어떤 사람은 그녀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십니까?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한 사람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그녀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았다. 단지 눈앞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것이 마더 테레사의 방식이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하려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작은 일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작은 순간에 힘을 얻는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말없이 건네준 손, 지친 날에 건넨 짧은 위로. 그 작은 행동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만든다. 어느 날 그녀는 죽음을 앞둔 한 남자 곁에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살면서 누구에게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가 그의 손을 감싸자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했다.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손을 잡아본 건 처음입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 남자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로 감싸주었다. 그녀의 하루는 이런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손을 잡아주는 일. 그녀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일,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또 다른 하루, 쓰레기 더미 앞에서 버려진 한 여인을 발견한 적도 있었다. 그 여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듯 보였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고 아무도 그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를 조심스레 안아들고
몸을 씻기고 상처를 소독하고 음식을 건넸다. 그녀는 하루 종일 여인 곁을 지켰다. 며칠 뒤 그 여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여인의 삶을 다시 붙잡아준 말이었다. 마더 테레사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봤다. 표정 뒤에 숨어 있는 상처, 눈빛 속에 고인 슬픔, 말하지 못한 외로움까지 그녀는 느끼고자 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말보다 눈에서 먼저 드러난다고 그녀는 말하곤 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천천히 다가가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며 상대가 마음을 스스로 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그녀가 인도에서 보낸 날들은 단순한 봉사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날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무겁고 어떤 날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벅찼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그 벅참 속에서도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매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어떤 새벽 그녀는 거리를 걷던 중 비에 젖은 담요 아래에서 떨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눈빛은 공포와 배고픔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소년을 지나치며 마치 그 아이가 투명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눈빛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마더 테레사는 조용히 소년 옆에 앉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 말은 소년의 경계심을 조금 흔들었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고 그 눈 속에 희미하게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담요를 정리해주며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음식을 건넸다. 음식을 조금 먹은 후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감싸며 말해 주었다. 당신은 잊힌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기억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날 이후 그 소년은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던 공간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아이의 눈빛은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에서 안정으로, 안정에서 희망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아이에게 삶이 남긴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 위에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새로운 기억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상처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옆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사람은 스스로 다시 일어서고 싶을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또 다른 하루, 그녀는 한 노인을 돌보고 있었다. 노인은 오랫동안 거리에서 홀로 살아왔고 몸은 쇠약해져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눈빛은 깊은 외로움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따뜻한 물에 씻기며 작은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고향의 멜로디처럼 노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사람의 손길을 이렇게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손을 포개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노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차가운 돌덩어리를 조금씩 녹여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힘든 날이 있었다. 몸이 아프고 열이 오르고 생각보다 많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 기운이 빠져나가는 날. 그런 날에도 그녀는 쉬지 않았다. 내가 쉬면 오늘 누군가는 따뜻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다시 사람들 곁으로 갔다. 그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강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조용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또 다른 날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식량을 나누고 돌아오던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옷은 이미 빗물에 젖어 있었고 길은 진흙으로 질척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그녀가 건넨 따뜻한 음식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의 비는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식사하셨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그녀의 행복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안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피어올랐다. 그런 행복은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마더 테레사의 이름은 세상 여러 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삶을 보고 감동했고 그녀의 신념을 배우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에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가 커질수록 그녀는 더 조용해졌다.
더 낮아졌다. 더 겸손해졌다. 자신을 향한 찬사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지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위대함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사랑은 화려한 것도 큰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따뜻함을 만들고 그 따뜻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늘 말하곤 했다.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처럼 그녀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친 얼굴에도 새벽 같은 어두운 시간에도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했다. 그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강한 열쇠였다. 그녀의 곁에는 수많은 눈물이 머물렀다. 마음을 닫고 살아온 사람들의 눈물, 상실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의 눈물, 슬픔을 말할 곳이 없어 찾아온 사람들의 눈물. 그녀는 그 모든 눈물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그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눈물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말했다. 눈물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절대 창피하게 하지 않았다. 눈물을 감추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말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 위로했다. 세월이 흘러도 마더 테레사는 사람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삶, 그것이 그녀가 가진 가장 큰 용기였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의 삶은 너무 힘든데 왜 그 길을 계속 걸으십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길보다 소중한 길은 없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단지 눈앞에 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려 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결국 많은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경외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마저도 부드럽게 거절했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업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마음들이라는 것을 조용히 깨닫게 했다. 그녀의 삶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마더 테레사의 삶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쌓여갔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바꾸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하곤 했다. 저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스스로 길을 찾아옵니다. 그녀가 말하는 사랑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그 힘이 사람을 살리고 상처를 덮고 희망을 싹틔우는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어느 날 아주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연 마더 테레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은 하루 종일 걸어온 사람처럼 지쳐 있었고 두려움에 잠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부드럽게 여인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다. 축축하게 젖은 발, 점점 식어가는 손끝, 아이를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녀는 여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아이를 눕히고 따뜻한 물을 데워주고 식은 손을 감싸주며 마더 테레사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 말은 여인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눈물이었다. 아이는 잠이 들었고 여인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겪어야 했던 고통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절망들,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세월들. 그녀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여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을 놓지 않고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여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감싸는 따뜻한 위로였다. 또 다른 날 마더 테레사는 한 병든 사람을 돌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지친 눈빛으로 속삭였다. 내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낸 하루하루는 누군가에게 기억될 만한 의미였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버려진 사람, 삶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녀에게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돌보던 한 사람이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된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은 손을 떨며 마지막 힘을 모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잡고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두려움 대신 평화로 채웠다. 밤이 깊으면 마더 테레사는 조용히 기도하곤 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내일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길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 오늘 만난 그 한 사람을 향한 조용한 마음의 고백이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녀가 많은 사람을 도왔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가 한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손을 잡는 마음, 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마음,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는 마음. 그 작은 마음이 모여 그녀의 삶 전체를 만들었다. 세월이 흐르고 그녀는 나이가 들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을 움직이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다. 어떤 이는 그녀에게 앞으로의 꿈을 물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제 꿈은 오늘 한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꿈은 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꿈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말은 그녀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말이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 때문에 웃었고, 누군가는 당신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누군가는 당신의 말 한마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당신이 남긴 따뜻함은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어진다. 그 이어진 마음 속에 당신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마더 테레사도 함께 살아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면 좋겠다. 잠시 멈춰 쉬어가도 괜찮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당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따뜻한 빛이 머물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남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 번의 선택이 삶을 바꾸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은 장애를 극복한 여성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단순한 극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그 빛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녀의 기록과 마음, 그리고 선택을 따라가며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빛을 조용히 담아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태어난 것은 1880년입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개월이 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찾아온 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빛을 볼 수도 없으며 말을 할 수도 없는 삶. 세상의 모든 문이 한꺼번에 닫힌 듯한 환경. 그 작은 아이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만 쌓여갔습니다. 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고 움직여도 보이지 않으니 세상은 오직 손길과 공기의 움직임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 답답함은 자주 눈물로 흘러나왔고 때로는 화로 터지기도 했습니다. 헬렌의 가족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헬렌은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둠은 두려움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음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헬렌의 인생은 1887년 한 사람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21살의 젊은 교사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설리번은 어린 시절부터 고통과 가난 속에서 자라 빛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헬렌의 손을 잡고 세상과 이어지는 첫 번째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설리번은 헬렌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전했습니다. 헬렌이 울부짖고 손을 뿌리쳐도 마음의 문을 닫아도 설리번은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변함없이 헬렌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바닥에 글자를 써주고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게 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손바닥에 무언가를 쓰는지, 그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리번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했습니다. 설리번의 손끝은 포기하지 않을 게라는 말을 조용히 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손을 펌프 아래 두어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찬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동안 다른 손에는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WATER, 물.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글자가 쓰이자 그 순간 헬렌의 마음속에서 어떤 조용한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세상 처음으로 손끝의 감각과 단어의 의미가 연결된 것입니다. 헬렌은 설리번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더 가르쳐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헬렌은 집안 모든 사물의 이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 물컵, 책, 의자, 손끝으로 만지는 모든 것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날만 30개가 넘는 단어를 익혔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비록 볼 수 없고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을 배우고 글자를 배우고 생각을 표현하며 세상이 확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견디기 어려웠던 절망은 조금씩 희망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설리번이 있었습니다. 스승이면서 어머니 같은 존재, 때로는 인생의 동반자. 두 사람의 인연은 평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헬렌은 단어를 이해한 그날 이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은 그녀를 앞으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설리번은 매일 그녀에게 새로운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손바닥에 글자를 쓰고 사물을 만지게 하고 감촉과 의미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헬렌은 배움의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환경은 때때로 헬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가 솟구칠 때도 있었고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괴로움이 갑자기 눈물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리번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는 없었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헬렌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헬렌은 글자를 배우고 난 뒤 읽고 쓰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자를 통해 세상의 지식을 접했고 세상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잔잔한 물결처럼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그녀의 마음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곧 말을 배우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헬렌과 설리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교사인 세라 풀러를 만나 헬렌은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입술의 움직임을 손끝으로 느끼고 목의 떨림을 만져보며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지 들을 수 없었기에 말하는 연습은 끝없는 추측과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한번 배움이 시작되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헬렌은 첫 번째 음성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설리번 역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긴 시간의 노력과 희망이 만든 기적을 지켜본 사람의 감격이었습니다. 말을 배우고 난 뒤 헬렌은 더 많은 지식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싶어 했고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바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헬렌은 마침내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헬렌과 설리번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간한 준비 과정 끝에 헬렌은 1900년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점자 교재와 필기구로 가득 찬 가방을 늘 소중하게 안고 다녔습니다. 설리번은 강의실에서 헬렌의 옆에 앉아 교수의 말을 손바닥에 적어 주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손에 글자를 쓰며 헬렌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끝없이 이어지는 이 작업을 지치지 않고 해냈습니다. 두 사람의 노력은 결국 큰 결실을 맺습니다. 헬렌은 1904년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식 대학 교육을 우등으로 마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최초였습니다. 헬렌이 졸업장을 받던 날, 그녀는 설리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끝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헬렌의 성공은 단지 한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헬렌의 지식은 쌓여갔고 그녀의 세계는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자신만의 성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헬렌은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 운동을 시작하고 여성 참정권과 사회 개혁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둠 속에서 태어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이 바라보지 못한 곳으로 퍼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어둠은 그녀의 삶을 막지 못했습니다. 볼 수 없어도, 들을 수 없어도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그 힘은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이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그녀를 가장 많은 사람에게 빛을 전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헬렌은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손으로 전해지는 떨림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감각은 그녀만의 특별한 언어였고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었습니다. 헬렌은 대학을 졸업한 뒤 수많은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어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렸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흔들림조차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긴 어둠을 지나와 얻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렌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장애는 나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앤 설리번이 있었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손끝을 맞잡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헬렌은 나이가 들어도 늘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람들. 그녀에게 배움은 언제나 세상과 이어지는 다리였습니다. 세상이 멀어질수록 그 다리를 더 단단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권리를 위해 움직였고 전쟁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전쟁터를 찾아가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으며 고아원과 병원 시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손길은 말보다 강했습니다. 그 손길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헬렌의 모습은 더 단아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많은 고생이 담겨 있었지만 그 고생 위에 쌓인 지혜와 온화함이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침묵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그녀의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어둠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헬렌이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이들이 그녀의 기록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가장 작은 희망조차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려주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작은 다짐,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용기.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빛입니다. 헬렌의 삶은 빛이 없는 사람이 빛을 찾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그 빛을 향한 발걸음은 누구보다 용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에도 작은 불빛처럼 남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날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헬렌이 남긴 말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자랍니다. 작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천천히 작은 빛이 켜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시대를 바꾸어낸 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하트마 간디. 폭력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평화라는 한 가지 길만을 붙잡았던 인물입니다. 간디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군대도 갖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릴 권력도 없었고 세상을 뒤흔들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한마디 한걸음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는 폭력 없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바꿔서 결국 큰 흐름까지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십시오. 이 한 문장은 그의 모든 철학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먼저 행동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변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변화가 되었고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의 하루는 결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고 소박한 식사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삶. 그는 나날이 단순했고 그 단순함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폭력을 선택하려 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이가 상처를 입고 절망이 흘러 넘치던 그 시간에도 간디는 단 하나의 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길은 바로 비폭력 그리고 진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폭력은 단순히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분노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을 넘어 한 사회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힘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서 위로를 느꼈고 그의 행동에서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 속에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싸우지 않는가? 왜 저항하지 않는가? 왜 더 강하게 나가지 않는가? 하지만 간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간디가 한 일은 거대한 혁명이라기보다 작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노 대신 인내를 선택하고 보복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여 한 나라를 움직이고 전 세계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느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나를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미래까지 바꿔놓는 경우 말입니다. 간디는 그런 작은 변화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지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행동, 지금 내가 건네는 작은 말, 지금 내가 선택하는 마음 하나가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친절도, 지금 참고 지나가는 인내도,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마음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간디의 말처럼 이 모든 행동이 결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쟁하고 서두르고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간디의 삶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세상의 변화를 당신 스스로가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거대한 성공을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선함 한 가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해 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있을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선택하다 보면 그 길이 결국 나의 인생을 밝히고 또 누군가의 삶까지 밝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이 작은 이야기가 따뜻한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간디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가 걸었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그 평화는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과 인내 속에서 지켜낸 선택이었습니다. 간디가 젊었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안정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을 몸소 겪었을 때 간디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폭력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가 자신을 삼키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가 처음 선택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이기려는 힘도 아니었고 큰 소리를 내어 세상을 흔드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의 방식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바꾸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잊고 살곤 합니다. 간디의 선택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간디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싸우는 방식은 무기가 아니다. 진리와 인내 그리고 마음에 흔들림 없는 평화일 뿐이다. 그의 태도는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를 비웃었고 그의 방식은 너무 느리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강한 주먹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간디는 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그는 명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진실을 만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책임, 걱정, 바쁜 일상. 이런 것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간디처럼 조용히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미움을 걷어내기 위해,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평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렵게 길러낸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간디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였습니다. 폭력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로 눈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등을 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처럼 세상은 때때로 어둡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등불 하나를 켜면 길이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켜는 힘은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내미는 작은 용서, 작은 배려, 작은 인내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디의 삶을 바라보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디 또한 실수하고 흔들리고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그 인정이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간디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다만 올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부분이 간디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지점입니다. 그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고민을 했고 보통 사람들과 같은 약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단함은 강압적인 힘에서 온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잡는 능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쓰는 힘 또한 바로 그런 힘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많은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순간마다 간디의 말이 마음의 작은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간디의 여정을 마무리 지으려면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년의 간디는 수많은 상처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독립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분열과 폭력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던 세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인내로 사람들의 마음이 천천히 따뜻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간디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말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은 흔들려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년의 간디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 했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한 가지 마음을 지켰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행동만을 거부하십시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 자체가 미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간디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이 상처받고 결국 나 자신도 잃어버린다고. 그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그의 마지막 발걸음을 지탱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간디의 삶은 거대한 성공을 쫓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바란 적도 없었고 자신의 이름이 남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힘이 없어도 소리가 크지 않아도 조용한 마음이 세상을 비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간디의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사람의 행동이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으며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간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마음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간디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마음이 결국 가장 큰 울림을 만든다. 오늘 간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요한 힘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오래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긴 고통 속에서도 단 하나의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용서였습니다. 만델라의 삶은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족의 전통 안에서 자랐고 가난했고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조용한 말투, 동네 어른들의 따뜻한 가르침,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 이 문장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선택을 이끄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만델라가 자라던 마을은 넓은 초원과 작은 집들이 이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고 작은 친절 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서로를 돕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가 평생 지키고자 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웃음은 사람을 열고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풍부하게 느끼던 아이였습니다. 청년이 되면서 그는 세상의 잔혹한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리와 차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피부색 때문에 억압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했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왜 누군가는 자유롭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가? 이 질문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불의를 보았다면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그의 젊음을 이끄는 신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쉽게 불을 내지만 사랑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함께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이 문장은 그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젊은 만델라는 교육을 받으며 정의가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증오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며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길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평등을 위해, 그리고 사람의 존엄을 위해. 그 선택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미움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나를 가둔 사람도 나처럼 인간이다. 그 말은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미래는 보복이 아니라 화해였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품고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조차 증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심이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고. 상처를 통해 미움을 택할 수도 있고 상처 속에서도 용서를 택할 수 있다고. 만델라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에도 이 조용한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나온 만델라를 본 사람들은 그의 눈빛이 놀라울 만큼 고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로 흔들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가두었던 그 세월보다 그의 마음이 더 크고 깊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세상에 다시 서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상처를 꿰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다친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7년 동안 자유를 빼앗겼던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미움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지만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미움은 감옥보다 더 깊은 굴레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배운 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배움은 미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분노로 또다시 부서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가두었던 사람들에게도 나와 다른 사람이든 나를 몰랐던 사람이든 모두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지 않으면 어떤 길도 완성할 수 없다. 그의 이 한 문장은 남아프리카의 오랜 상처를 꿰매는 실이 되었습니다. 억눌렸던 사람들과 억누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함께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제는 보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나라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의 말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과거의 자신을 적으로 대했던 사람을 세웠습니다. 국가를 함께 이끌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데 과거의 적은 필요하지 않지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남아프리카가 받은 상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부터 다스렸습니다. 그가 용서할 수 없다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움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가 세운 새로운 나라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려고 했고 서로를 향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만델라는 사람들을 향해 자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이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태도는 말보다 더 깊게 사람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나라를 살렸고 수많은 마음을 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의 임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더 큰 존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왕처럼 떠받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은 고통을 겪고도 마음을 굳게 지킨 아주 단단한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평화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델라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오래 남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보다 지금 내가 향하는 길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팠어도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감사로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만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뿐 아니라 아팠던 기억도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 만델라는 그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또한 아주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계획도 거창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서로를 잊지 말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전했을 뿐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책 속에만 남지 않았고 사람들의 행동 안에도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기억했고 누군가는 인내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평화를 향한 그의 고요한 발걸음을 기억했습니다. 만델라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안에서 작은 불빛처럼 살아 있습니다. 그 불빛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며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이며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려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문장입니다. 하루가 힘들어도 지쳐도 잠시 멈추고 싶어도 내 마음의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오늘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힘이 하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델라의 길처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여러분의 하루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오래 이어갈 힘이 됩니다.
조용한 명언과 위인 이야기. 앞으로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